쉽게 그냥 이제 본고사 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율화를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는 자율이죠. 이제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은 이제 미래로 가는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역량만 갖춰준다면 정말 선진국의 대학들이 하는 식으로 학생 선발에 있어서 전문가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식이 입학사정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생을 한번 선발해봐라 했을 때 뭐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유명 대학들처럼 우리나라 대학들도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대학 입시가 대학의 자율을 전폭적으로 맡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학사정관이랑 이제 대학 자율이 같이 가는 거죠.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충분히 많이 이제 그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입학사정관 제도가 정착되는 날이 대학 입시에 완전 자율이 되는 날이죠. 근데 지금 방금 차관님께서는 이제 학생 선발의 대학 자율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까, 교수님? 환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필시험 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학생의 역량들이 있어요. 가르쳐 보면 학생들의 리더십이라든가 뭐 재능이라든가 잠재력은 성적만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또 재정적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뭐 환영의 입장입니다. 네.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그래서 선진국에서 정말 좋은 학생들을 뽑는 그런 개념을 다 인정하시고 아마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정말 군입대와 대학 입시만큼은 공정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심 걱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도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이제 입시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100% 입학사정관으로 다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100% 학생을 다 입학사정관을 뽑을 때 과연 공정할까 하는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요. 포스텍의 경우에는 5단계로 심사하는 지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입학사정관 분들이 서류를 거르고 2차에서는 또 교수 입학사정관 분들이 또 그걸 또 하고 또 뭐 그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또 3차, 4차, 5차까지 그렇게 거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학사정관 한 분이 어떤 편견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시험 보고 가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5차까지 정말 대단한 관문을 통과해야 대학을 들어가겠군요.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속도 조절을 하고 도입이 됐었어야지 이제 학부모님들 가운데서 이제 혼란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없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신 학생들이 5차로 하면 고생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이제 오히려 교수분들이 고생하시죠. 여러 단계를 해서 하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일 쉽게 교수분들이 쉽게 내는 제도가 아이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제도죠. 점수로 그냥 하면 정말 점수 한 점 더 올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잠재력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그거를 이제 교수분들이 정말 고민해가지고 입학사정관 분들이 그걸 고민해서 그거를 이제 다 캐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과 우려 속에서도 얼마 전에 카이스트가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150명의 학생을 이미 선발을 했다고 발표했고요. 거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뽑힌 학생들 중에서는 참 이력이 다양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총 정원이 9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입학사정관 제도로 뽑았는데요. 이 중에 농어촌 지역 학생이 16명, 또 저소득층 학생도 15명이나 포함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내 특허를 출연한 고등학생, 또 로봇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또 논술집이나 수학 이론집 교재를 쓴 학생,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양로원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 또 이런 학생들은 사실 성적에 나오지 않는 활동들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150명 뽑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는 과연 이 선발 과정, 사정 과정, 평가 과정이 얼만큼 공정한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 카이스트에 선발된 한 학생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충청남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곳에 2010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카이스트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김성영 군. 그런데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조금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인쇄하였습니다. 수능 시험이나 내신 성적이 아닌 입학사정관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카이스트에 지원했다는 김성영 군. 그렇다면 성영이가 추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카이스트 대학의 특성상 공부는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그 창의적인 발상,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이 투철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사교육 도움 없이 3년 동안 학교 수업과 복습만으로 공부했던 성영이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집념, 그리고 성실함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미 학교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좀 뻔뻔하긴 하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청소도 아이들 굳은 일도 많이 하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동아리실에 나와서 혼자 청소하고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만큼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면접 정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찾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정보 이렇게 올려주는 친구도 있고요. 이제 자기가 먼저 봤던 친구는 그 면접 내용 올려주는 친구도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준비하는 동안 성영이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바로 면접이었는데요. 토의할 주제는 화성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할까입니다. 예상되는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고 물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생명활동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외계인도 물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필요한 것도 좋지만 이 광합성 과정을 보게 되면